네,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도 보겠습니다. 명사절이잖아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복습해 볼까요? 절이 뭐였냐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갖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를 갖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지만 이제 하나의 품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명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해당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이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절 접사 뭐뭐 있는지. 자, 명사절 접사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기준 영법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사절 접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대절이 있죠. 그래서 대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받아주면서요. 해석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받아주면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명사절 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도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지만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면서 이 친구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hat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what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선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that이랑 what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두 개가 이제 해석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if whether이 있습니다. 자, if whether도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석이 달라요. 이제 if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뭐랑 같이 많이 물어보게 될 거냐면요. 앞에 있는 이런 대절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왓절, 그 if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제 문법적으로 뒤에 완전한 건 똑같지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절과 if whether 특히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that과 그리고 if 그러니까 whether 자리에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if도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죠?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디에 대절이 들어가는지, 어디에 이제 if나 whether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래서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확실성 동사가 나오면 that을 쓴다는 거고, 불확실성 동사가 나오면 if나 whether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의문사 명사절 있습니다. 의문사 명사절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게 될 건데, 의문사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의문사 명사절은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순인데요.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할지, 누구를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디에 뭐뭐 할지, 무엇을 뭐뭐 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그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이제 쓰이는 거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고등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의문 대명사냐, 의문 형용사냐, 의문 부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자,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whatever, whoever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 ever가 들어가게 되면서 뭐 누가 뭐뭐 하더라도 누구 하는 뭐뭐 하는 누구나 뭐뭐 하는 무엇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도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관계 대명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명사절을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문제 풀 때나 독해에서 해석을 할 때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대절은요. 인제 그 대부분 인제 만약에 주어 자리 들어가면 대가리 너무 말이 심하죠? 인제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가짜 주어인 가주어를 앞에다 써 주고요. 그다음에 진짜 주어인 대절을 뒤에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완전한 문장 받아주면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이제 그 명사절 주어 자리 들어가도 되겠지만 주어가 너무 긴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가주어를 써 주고 진짜 주어인 이제 대절은 뒤에다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양의 스트레스는요,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problem, 문제는요, 명사절이니까 보어 자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I already knew. 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She was lying to me.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어 자리 쓰인 대신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know that 아니면은 sure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 that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that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면요. 인제 이렇게 "I can't believe that that is your car." 했으니까 "저것이 너의 차라는 걸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I can't believe 다음에 that이라는 명사절은 생략된 거고요. 이 that은 지시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저것이 너의 새로운 차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TV에서. 얘는 이제 그 영화 지시 형용사예요. 그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I'm so tired that 이건 저번에 배웠던 바로 직전에 배웠던 부사절 접속사 중에 이제 결과가 되겠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숙제를 할 수가 없었다. This is the shirt, t-shirt. 이것이 티셔츠다. 근데 내가 어제 산. 그래서 목적어가 이제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형용사절 접속사. 다시 말해서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it was Tom that 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대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탐이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 news 한 다음에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대절이 동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녀가 상을 받았다라는 그 뉴스는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사를 조금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는 명사절 동격의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그 독해에서 나왔을 때 어떤 대시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인제 과거일 때는요. 명사절에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절이 인제 현재일 때는요. 뒤에 대절에 현재, 현재 완료, 과거, 미래 아무거나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절이 과거가 된다면 대절에는 과거 시제만 또는 대과거 시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I knew that the story is tru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가수였었다라는 것을 너의 여동생이 가수였었다라는 걸 난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절이 과거일 때는 이제 종속절, 다시 말해서 명사절 뒤에는 이제 그 과거나 대과거 시제만 나올 수 있다. 자, 대시 들어갈 수 없는 접속사 대시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을 고르래요. We heard that 뒤에 문장 완벽한지 볼까요? You are moving. 너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여행 간다라는 것을 들었어. 자, it was surprising. 했으니까 놀라워. it이 이제 가주어로 쓰이고 that이 진주어로 쓰였겠죠. 수가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은 놀라웠다. They waited. waited 다음에 지금 that 들어갈 수 있을까요? Rain stopped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렸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that이 아니라 until rain stop 됐으니까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이 1, 2번은 괜찮았지만 3번에는 대시 들어가면 어색하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대시 unti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절로 들어갈 거면 이제 앞에가 주어가 빠져 있든 목적어가 빠져 있든 보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they waited 문장 완벽했고 rain stopped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이어주는 이제 부사절 접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의문사 명사절이죠? 자, 의문사 명사절은 선생님이 기억하자고 했던 거 앞서서 두 개 얘기했습니다. 어순 어떻게 된다고요? 의, 주, 동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 뭐뭐 할지, 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어서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간접 의문문, 의문사, 명사절 이렇게 얘기한다 했는데요. 의문사, 주어, 동사순이 됩니다. 근데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사 중에
의문사면서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뒤에 당연히 동사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who라든지 누가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은는이가 주어, 누가. 그럼 아니면 what, 무엇이 이렇게.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명사 의문사가 있다면 뒤에 바로 동사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ell me 말해줘. 어떻게? Why you were crying. 너가 왜 울고 있는지 의, 주, 동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tell me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입니다. 자,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얘 who가 어떻게 돼요?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바로 동사 나오면 되겠죠? 누가 그 경주에서 이겼는지 알고 있니? Yes, I do. 알지. No, I don't. 아니, 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what 뒤에는요, 명사 하나가 붙어서, what만 나오면은 무엇이라고 해석이 돼요. what만 나오면 무엇, 이렇게 해석되는데, what 다음에 명사 하나 붙으면 무슨, 어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뒤에는 명사 하나 남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how는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지만, 만약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달라지고, 이제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하나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what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 하나 나올 수 있다. how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she wants to know how much is it? 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녀는 알고 싶대요. 그게 얼마인지로 연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she wants to know 다음에 어떻게 돼요? how 다음에 부사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잘 나왔네요. 그것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렇게 how much가 하나의 의문사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lease tell us 한 다음에 how many chairs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의자가 필요하니? 이거 필요한지 이걸 바꾸면 필요한지 말해줘.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tell me 한 다음에 how many 해서 어떻게 됐어요? how many가 같이 의문사로 끌려 나갔는데 문제는 이 man이라는 형용사가 또 cheers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끌려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자를 얘가 의문사면서 목적어 역할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의자를 너가 필요로 하는지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 wonder. 난 궁금해.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그러니까 영화가 언제 시작해? 이거를 같이 합치면 나는 몇 시에 영화가 시작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what 뒤에 뭐 나올 수 있다 했죠? 명사 하나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what time 몇 시에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끌어주는 명사절이 문장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다.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 중에서요. think, do you think, do you think, do you believe 이런 것들 있겠죠.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do you suppose 같은 표현. 뭐 이제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요. 의문사가 앞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러면 do you think랑 what is the answer? 답은 무엇이니? 이거 두 개를 합쳐주고 싶어요. 근데 do you know는 안 되고요. do you think만 됩니다. Do you think 너의 생각인 거예요. Do you know는 너의 지식인 거고요.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럼 너는 생각하니? 그것이 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o you think가 있기 때문에 what the answer is라고 했던 간접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주동인 건 똑같아요. 의주동인 건 똑같지만 의문사만 끌려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20이라고 생각해. 자, can you guess what are these? 그러니까 이거 너 추측할 수 있니? 이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an you guess? Do you think? Do you guess? 똑같죠? 그러면 can you guess what those are?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이제 what these are 이렇게 됐을 때 이제 what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죠? can으로 물어봤을 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an you guess what these are?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do you guess였으면 what do you guess 이렇게 됐을 건데 can you gues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 주, 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알고 있는지 여부 이제를 할 때는 의, 주, 동, 어순으로 그냥 쓰면 된대요. 그래서 yes, I can. 할 수 있어. No, I can't. 안 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이제 전환할 때 당연히 이 did you get을 did랑 get을 합쳐서 의주동이 되면 got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에 그냥 의문문 만들어줄 때는 do, does, did를 쓰겠지만 간접 의문문은 이제 어차피 의주동으로 나오니까 그 동사가 did, does, do를 같이 합쳐가지고 나와야 되는 형태일 거예요. 자, 그럼 can you explain 이제 can you explain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치면요. can you explain까지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explain의 목적절에 의문사 명사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은 어떻게 되죠? 의, 주, 그다음에 do 합쳐봐야 do, her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an you explain what you do here? 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되겠죠.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그다음에 의주동 나오면 되죠. 왜? 의문사고요. 주어가 she. 그다음에 did랑 live랑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 되죠. Why she left so ear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 이해 잘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얼른 바로 오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do you suppose는 너의 생각이나 추측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주동 중에서 의문사만 끌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suppose 이렇게 되겠죠? What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What do you suppose we,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이제 do 이렇게 되겠죠. do first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에 쓰일 때는요. 이제 의문사 대신에 if, whether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따로 선생님이 이제 의문사, 그러니까 명사절 중에서 if, whether 따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I don't know랑 Does this restaurant take reservations? 했으니까 이 restaurant은 이제 뭐 예약을 받습니까?를 합치고 싶을 때 이제 이 자리에 if나 whether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I don't know whether this restaurant takes reservations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if나 whether이 의문사 그러니까 명사절을 받아주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I wonder if my friend will join the soccer team. 했으니까 이 축구팀에 들어갈지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if에 서로 다른 쓰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I want to know if he lives near here. 했으니까 여기 가까이 사는지 아닌지 하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I 주어, want 동사, 그 다음에 to know가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다시 if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래 보면 we will go camping. 우린 캠핑을 갈 거예요. if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요. 이렇게 되면 앞에 문장도 완전, 뒤에 문장도 완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에서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will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명사절에서는 필요하다면 will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 whether 중에 이 if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만, 그것도 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는 좀 안 되는 게 많고 whether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whether 다음에 or not 바로 붙을 수 있지만 if or not은 또 안 된다라는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if or not은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whether he will join our club 했으니까 그가 우리 이제 팀에 들어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질문은 그가 들어올지이다. 난 알고 싶다. 그가 들어올지 아닐지. 그래서 주목보 다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마스 에스터 해서 토마스가요. asked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그녀가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을 읽었는지 그 뭐뭐인지 아닌지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f she 그다음에 시제에 맞춰주면 read 과거 시제 같이 합쳐줘야 되겠죠. 그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았다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그래서 if 들어가도 되고 whether 들어가도 돼요. 자,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나 whether를 써서 목적어 자리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whether this,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바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비동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이 의문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네요. 명사절 좀 길었는데 이해를 잘 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